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과 전전일 참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시장을 굉장히 괴팍하게 좀 밀어버리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좀 하게끔 할 정도로 참 시장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이상으로 시장이 강하게 폭등으로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8월달부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구축했던 이 4만 계약에 육박했던 이 대량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찌 보면은 어제까지 지수를 끄집어 내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양의 선물 매도 포지션 자체를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그런 작용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장중 이제 외국인들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연 이틀 대략 장중 1조 5천억, 6천억까지 선물을 환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포함해서 거의 2조 원대 선물 환매수를 시켰죠. 그러면은 그 포지션에 가지고 있던 수익이 정말로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큰 포지션의 이 이동이 아마 어제 그리고 그제 국내 시장을 박살내버렸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8월 1일 날, 네, 그 당시도 하루에 대량의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1조 5천억 가까이 선물 매수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2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선물 매도를 때리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오늘은 이미 끝나갔고 내일과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러한 포지션을 재구축하는지만 좀 체크를 해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 시가를 잘 지켜내고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견조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 전혀 없었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려했던 만기일 오히려 시장 폭등으로 마감이 되면서 견조하게 마감이 되었고 반도체 정상화 가능성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정리 그리고 알테오젠의 주도주 가능성까지 내일은 지수가 큰 폭으로만 안 빠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뭐 상승 종수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은 2% 가까이, 코스피도 1.5%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종가상 지수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 뭐 0.4%,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종가상 이제 끄집어 올린 부분이라 내일은 아마 시가에 좀 밀리면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의 이 만기 효과로 인한 지수의 상승 그 다음날 거의 대부분 토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일 일부 토해내고 시작을 할 텐데 내일 큰 폭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오늘 보면은 뭐 여타 아시아 증시 니케이 강했고 중국이나 상해 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에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없었는데 국내 증시만 나홀로 빠지다 보니까 그냥 나홀로 또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내 시장을 보면 하락도 상승도 사실 별다른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자,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뭐 거의 뭐 견조하게 하고 있다가 오전에 이러한 이 의미 있는 코스닥의 890포인트를 지지하고 올라간 모습인지라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내마녀의 날 우려는 기후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 포지션은 상방을 위한 포석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기에 맞추어 대량의 선물 환매수를 동반한 대형주 강세장으로 금일은 우려를 불식시키며 양지수가 아주 좋은 모습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도 그냥 단순 상승 마감인지라 어제 국내 증시의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인식에 급등을 시켰는지 장 초반 갭 상승 이후 빠르게 시장이 돌려주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도체 섹터 위주의 강세 속 2차 전지는 포스코 그룹주 위주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로봇 또한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와줘서 다행스럽게 보여지네요. 일단 지수적으로 전일은 예상 외로 강하게 밀어버리고 금일은 예상 외로 강하게 위로 올려버리는 모습인데,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 빠질 때도 이유 없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별 이유가 크게 없이 올라가는 게 요즘 패턴인가 봅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빠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좀 심하게 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비록 저는 좀 싸게 매도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좀 어제는 공포스러웠지만 사실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금일 그런 부분을 전부 돌려주면서 오후장 삼성전자의 D램 감산 중단 및 100% 가동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중가 고가로 마감되었고, 오늘 밤 미국 ARM 상장 이슈가 더해지기 때문에 금일은 반도체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겠다고 보여지네요. 단 또 종가의 만기로 인한 수급에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소화는 내일 일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인버스 출시 이후 3거래가 되었죠. 에코프로는 하염없이 약한 모습에 포스코 그룹주가 그나마 좀 반등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보면 2차 전지 셀 기업부터 소재 기업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로봇의 경우 이제 남은 일정은 두산 로보틱스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남아 있겠죠. 그 기대감에 반등은 제가 볼 때는 매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 급등이 나올 경우 당일 털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나머지 로봇은 좀 더 조정을 보든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든지 하면 보겠으나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며칠간 알테오젠만한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굉장히 저도 아쉬운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회원님들한테 시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오늘 시가가 생각보다 적게 떨어져서 일단 들어가지는 않고 장 후반에 조금 사다가 약간 좀 물려있던 게 좀 있었는데 그나마 시간 외에 좀 올라서 팔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경제TV에 인터뷰를 대표이사가 나와서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계약 변경 관련된 논의 중이다 라고 하자 이거 3조짜리가 상한가 근처까지 일단은 시간에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내일 어찌 될지, 그리고 내일 급등은 하면 단기가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요. 주도주가 될 것이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기업들 흐름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고, 기술 수출 기업, 신약 기업,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 기업 정도 선에서 보면서 AI 신약이 살아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오사트 대장은 하나 마이크론이며 주성 엔지니어링은 당일 주도주로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왜 올랐을까 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 외 추후 본다면 기판 검사 장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 기판 검사 장비를 보느냐라고 하면 결국 지금 여전히 파운드리가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에 들어가서 코아스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어드밴스 패키징에 들어간다면 검사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인테플러스라든지 STI라든지 기가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계속 저점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어차피 반도체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 좀 길게 보면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리저리 상승이 좀 나왔네요. 어제 문득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그 기사 중에 애플 XR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런 쪽도 깜짝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급등락 하는 거지만은 이제 이런 시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내년을 준비하려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XR을 출시하고 애플도 내년 초에 비전 프로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내년에 하나의 열풍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죽어 있는 종목군들 잘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망하지만 않는다면
또 꿈을 쫓아서 종목군들 나중에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는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은 오늘 강하게 올라간 양봉을 일단은 절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훼손하지 않아야 되며, 그래야 박스권이라도 유지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외인의 대량 선물 매도 동반 하락인데요. 꼭 대량 매수 다음은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그게 나오는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선물도 양호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없는데, 내일 일단은 뭐 시가 올라간 이후에 그 시세를 이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시간에 종목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일단 알테오젠 이유가 없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업로드가 안 됐나 보다. 알테오젠이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지금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래 대금을 180억, 시간에 180억이라면은 뭐 장중 1800억과 아니 그 이상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뭐 이리저리 변동성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초대량 매수를 해놨고 기관도 좀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시가 떴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두드러 패는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오늘 회원님들한테 추천한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이 ARM 관련해서 넥스칩이라든지 그 가온칩스라든지 좀 올라왔죠. 아마 내일 세론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저는 종가에 다 정리를 해버리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기를 맞이해서 종가 상마, 뭐 TENT라든지 한진카르라든지 한정기술이라든지 이상급 등을 한 종목군들은 전부 다 두드러 맞죠. 보통 그래요. 보통 동시만기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다 두드러 맞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속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를 자, 오늘 아침에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 세게 결국은 올랐습니다. 딱 이 구간이죠. 아침에 이 구간에서 뚫고 여기서부터 지지받고 아주 강하게 종가를 좀 들어올려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이렇게 해놓고 하방이었죠. 흐름이 어제는 뺐다가 이렇게 하방, 오늘은 올렸다가 지지 상승, 약간의 이런 패턴을 기억해 놓는 것도 지수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122평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장기 추세를 훼손하냐 아니냐라는 구간인데, 사실 이 자리를 이렇게 깨주면 참 좋았던 흐름일 수도 있어요. 뭐 단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자리가 심리적으로 깨져버리면 여기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는 양봉이 나와서 물량 소화도 하고 올라가면 조금 더 좋은데, 그런 모습이 없이 좀 흘러가서 약간은 올라가서 쳐맞고 빠지면 어쩔까 라는 그 생각도 한편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본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잘 빠지지는 않겠죠, 종목군들. 자, 종목들 볼게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이렇게 추세를 다시 올려놓더니 일단은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바꿔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량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여전히 상승 위주로 좀 바꿔놨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버티죠. 이렇게 보면은 IT 반도체 대형주들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기업들 상당히 힘들고요. 에코프로 상당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상당히 힘들고요. 포스코 퓨처엠 상당히 힘들고요.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차전지 대형주들의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 점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를 보면은 이제 뭐 오늘 시가부터 좋았던 게 한미반도체, 최근에 대표이사가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도 주가가 좀 잘 안 빠지고 견조하게 좀 버티는 효과를 좀 보이는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상태에 있었던 종목이죠. 어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잡아놓고 오늘 굉장히 싸게 팔아버려 가지고 너무나 배 아팠던 종목입니다. 아직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침에 올라왔을 때 뭐 시가랑 좀 올라와서 이 정도 구간에 팔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들어가지를 못했네요. 한 이 정도라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좀 뼈아픈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물량은 들고 있고, 네, 추후에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내일 밀렸을 때 좀 잡아볼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더 큰 구간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아무튼 이 종목은 계속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제 뭐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3% 5%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엄청 올랐죠. 엄청, 네, 엄청 올라가지고 굉장히 좀 배가 아팠던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오늘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여러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처럼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없었고, 이런 구간에서 생뚱맞게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갑작스럽게 확 돌파가 나와가지고 신고가 돌파 흐름이 있어서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반 팔고 판 거 다시 사서 좀 했는데,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에 정확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멘텀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과거 이제 이 당시에 뭐 한국의 TSMC 되겠다 뭐 해가지고 한번 강하게 시세를 이렇게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죠? 오스템 임플란트 전 대표이사가 또 단순 주식 투자로 샀다라는 이슈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해서 올라왔고 좀 주요 매물대를 좀 뚫긴 해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박스권을 뚫어냈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기가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좀 방향을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뭐 인텍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흐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도체 안에서는 곧 죽어도 대장주를 보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죽어도 대장주, 그러니까 뭐 하나 마이크론 하나만 죽어라 파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셀 기업 안에서 종목 하나를 선정해서 그 종목 하나만 계속 판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이 오히려 조금 더 낫더라고요. 왜? 이 안에서 정말 최고의 종목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장주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마이크론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 올랐고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좀 빠졌는데요. 뭐 엔벨로프 하단 라인 찍고 뭐 기술적 반등 뭐 장중에 좀 했었는데 별로 관심은 없었고, 포스코홀딩스도 좀 빠지다가 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대차 납품한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져서 포스코 그룹주가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정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뭐 그냥 강했구나 정도 생각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추세를 돌려세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바닥을 돌렸다 뭐 했다라고 논의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 그냥 일단은 좀 하락을 정지하나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주 보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음봉이죠. 3음봉도 센데 4음봉까지 떨어져서 이거는 저점에서 한 번 정도는 봐봐도 됐을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요. 이 반등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아파요. 이렇게 길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태동도 굉장히 강한 종목에서 길적 반등 세게 나왔고요.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사실 두산을 이제 어제 매매를 하고 오늘은 시간 외에서 좀 사가지고, 두산은 오늘은 시간 외에서 좀 샀네요. 시간 외에서 사서 이제 종가
무렵에 일단 팔아버리고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를 안 했죠. 하다가 그래서 뭐 3% 정도 수익권에서 좀 팔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수요 예측 뭐 기대감 뭐 등등이 있어서 시간에 좀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산에서 이제 뭐 IR 비슷하게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뭐 성장을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떨어진 자리를 어떻게 돌파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면 뭐 SPG라든지 종목군들 시가 5.6% 뜨고 바로 밀어버리는 형태를 봤을 때는 이쪽에 매물이 상당하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뉴로메카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좀 셌었는데 낙폭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는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IT 반도체까지 봤고, 제약바이오, 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뭐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다지만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구간이 단기 과열인데요. 내일 시가가 높겠죠. 근데 단순하게 대표이사가 이제 말을 해놓은 걸로 시가가 뜰 텐데, 제가 볼 때는 시가가 68,000원 선에 뜬다 치고 시가에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내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시가가 적당히 떠서 좀 밀렸을 때 들어가 본다든지 뭐 이런 전략으로 좀 봐볼지, 좀 내일은 뭐 고민을 해보고 아침에 시가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올라가 버리면 단기 과열이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데, 제약바이오 특성상 이 쇼커버가 나오면 또 이상하게 또 급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뭐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텔레칩스 어제 괴물같이 빠지더니 오늘 장중이 좀 센 데드캣 바운스가 좀 일어났다 정도 봐야 되고, 오늘 가온칩스라든지 넥스칩 장중에 좀 셌었는데요. 저는 오픈엣지 종목 하나를 좀 매매를 해서 이거는 전략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실 그간의 대장주는 아니었어도 상식적으로 이제 ARM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전에 이러한 구간 위치에서 돌파하려고 시도할 때 딱 보면은 가온칩스와 넥스칩은 주가가 돌파하기가 애매하죠. 대량의 거래 있고 다툼에 맞고 해서 물량 압박 때문에 절대 못 간다. 어차피 근데 가야만 하는 테마라면 오픈엣지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걸로 이것 좀 봤다가, 동시호가 때 그리고 21,000원부터 이제 여기서 분할 매도 일부 하고, 나머지는 21,300원 좀 보려고 했더니 동시호가에 생각보다 갭을 많이 떠줘가지고 뭐 감사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익 실현 좀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좀 쳤고요. 의료 AI 쪽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기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군들 좀 눌림을 다 체크를 좀 하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지금 뭐 유한양액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SK바이오팜도 3분기 실적 잘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런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싼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종목군들이 싸지가 않다. 싼 종목군들은 사실 잘 안 움직이고, 지금 당장 사더라도 내일 당장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막 팔딱팔딱 뛰고 있는 신고가 종목을, 화로 같은 종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고 또 그러한 돈의 자금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좀 물려도 괜찮다라는 좀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오래 묻어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밀렸죠. 지금 당장 이런 포지션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종목, 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 이 박스권 계속 그리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 횡보의 크기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단기에 너무 오버해서 쏴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밀리면 또 이거 알아서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그래도 다행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서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도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하셔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연 이틀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매매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오늘도 뭐 매매를 뭐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한 좀 급등주에서 매매 몇 개 했던 것 같아요. 율촌 어제 상한가 갔다가 이제 여기서 방향 돌릴 때 좀 들어가서 뭐 이거 한 3% 정도 매매하고, 젠큐릭스도 이렇게 볼까? 여기서 눌림으로 좀 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예, 박스권 돌파죠. 박스권 돌파해서 돌파한 거 보고 좀 걸어놨더니 걸려가지고 뭐 대충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 할 거는 데이로 하고 스윙할 거는 좀 스윙으로 하고 좀 그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자, 어지간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구박사였습니다.